유용화의 생활정치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서적은요, 매우 흥미로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책입니다. 파라그 카나, 고영태 옹김의 동력사이언스 출판사의 아시아가 바꿀 미래입니다. 아시아가 바꿀 미래. 상당히 제목도 시사적이죠.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바뀌는가를 매우 전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저자 파라그 카나는 세계적인 국제관계 전문가이자 데이터 기반 자문회사 푸처맨의 창립자입니다. 아시아가 바꿀 미래가 매우 분석 전망적인 책이라는 점은 저자 파라그 카나의 경력에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그 카나는 OECD가 선정한 미래 지도자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에스콰이어가 뽑은 21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5인, 또 와이어드가 선정한 2008년 가장 명석한 인물, 또 세계 경제 포럼이 지정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입니다. 파라그 카나가 제시한 왜 향후 세계 질서는 아시아가 바꿀 미래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지, 또 그 전망성에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독자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파라그 카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화 될 것이며, 또 비싸고 부실한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같은 고령화 사회의 감염률과 치사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서양 국가들의 경제 회복은 지지부진하지만 오로지 아시아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53개국 국가와 15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을 포함해서 50억 명의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는 지중해와 홍해부터 유라시아 대륙의 3분의 2를 거쳐서 태평양에 이르는 지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파라그 카나는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아시안 퍼스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바꿀 미래 서적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교 정책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합니다. 특히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미국 세계 전략 추종주의,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우리 한국의 자발적인 추종 정책,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적대적인 정책이 과연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세계 질서의 적절한지를, 폐행적이지를 않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한국의 생존 전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너무나 다극화하고 다변화하는 이러한 세계 질서에 대해서 무지하다, 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과 미국의 쇠퇴가 눈에 보이고 있으며, 또한 향후 세계 질서는 미국의 패권 전략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예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패권 전략에 우리 대한민국이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려스럽다는 점도 우리는 일견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그 카나가 밝히고 있는 아시아가 바꿀 미래는 2017년 5월 세계 인구의 3분의 2와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68개국이 중국 베이징에 모여서 첫 번째 1대1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10년 동안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는 이미 세계 GDP의 절반, 또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회의체입니다. 유럽연합과 아세안의 교역은 연간 2,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통계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아시아인들이 세계 경제 성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이제 서양을 가르칠 것이라는 점. 세계 GDP의 50%,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2를 아시아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라그 카나, 그는 아시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소비하며 하나의 대륙이 아니라 러시아,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또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세계 20대 인구 대부분이
그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경제 국가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보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후 세계 질서는 유럽 중심, 또 미국 중심이었지만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의 세계 질서는 유럽의 식민주의 지배가 이 아시아를 분열시키고 또 아시아를 극도로 가난하게 하고 서양 열강에 복종시키는, 또한 서로를 냉전 체제에서 아시아를 서로 경쟁하는 세력권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즉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서양 중심의 세계 질서가 수립됐고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또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UN,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국의 패권은 구현됐죠. 1900년대 냉전체제 종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가 멸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를 가져왔고,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던 많은 국가들과 또 개발도상 국가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했습니다. 미국과 서양 국가들의 힘은 더욱더 강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대외 전략의 실패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함께 패권 구도를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매우 퇴행적인 외교 전략이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또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실패, 또 2007년에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즉 2017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등은 과거 20년 동안 서양의 지배가 매우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결과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양 사회는 부채의 증가와 불평등의 심화, 또 정치적 양극화, 문화 갈등 등 내부의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다고 파라그 카나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동력 사이언스가 출간한 파라그 카나의 아시아가 바꿀 미래에서는 아시아의 잠재력과 변화 가능성, 아니 현실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아시아 중심의 다극적인 세계 질서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북미, 또 유럽, 아시아가 각각 권력을 공유하는 진정한 다극체제와 다문명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시아는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아시아는 인도양을 가로질러 아프리카에 이르는 지역에서 아시아 중심의 경제와 외교 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와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패권 국가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은 공급자이고 아시아는 미국의 최대 고객인 동시에 경쟁자로 이미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미국 방식의 민주주의와 지속 불가능한 소비주의 등 다른 요소들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중국 역시 아시아 국가들을 종속시키고 지배할 수 없다고 저자 파라그 카나는 아시아가 바꿀 미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은 아시아 국가들이 현대화와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를 용납하지 않으며, 중국은 아시아 또는 세계의 패권 국가가 아니라 거대 아시아 체제, 거대 유라시아 체제에서 동쪽의 중심축일 뿐이라고 파라그 카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극 체제와 다문명은 현실적이고 또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들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없으며, 아랍의 중심 국가들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아랍 전체의 질서를 재편할 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유럽 전초기지 역할에서 지금은 아시아 체제의 일부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 연합을 앞지른 사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가 바꿀 미래에서는 더 나아가 아시아가 어떻게 이 미래를 바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방글라데시, 또 동남아시아의 성장,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성장도 이 책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아시아 질서는 미국이나 중국이 이끄는 체제가 아닐 것이며 일본, 우리 한국,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이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런 패권이라는 우산 아래 집단적으로 힘을 합치거나 또 하나의 단일 체제로 통일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에 편승하거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에 대항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신에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과도한 간섭이나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으며 새로운 협력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파라크 하나는 동남아시아가 세계의 공장, 21세기 아메리칸 드림이 이제 21세기 아시안 드림이 되고 있으며 미국이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아시아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에는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살고 있고 인도, 이란과 터키에는 100만 명의 억만장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자본이 아시아의 영내 교역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교역이 미국과 교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라크 하나가 저술한 아시아가 바꿀 미래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싱가포르 국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싱가포르는 세계 2위의 사모펀드 시장이죠. 그리고 기술 관료제의 모범 국가로 파라크 하나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술 관료제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중용하는 성과주의와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싱가포르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싱가포르는 민주주의와 포용성의 장점과 기술 관료제에 입각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결합하려고 노력해서 나타난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보다 민주주의가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혜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세금과 기타 시민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공론적인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하나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사적인, 실용적인 국가로서의 의미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책에서 특히 미국 정치와 미국 경제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또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미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한국에게 이 책은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가 바꿀 미래가 너무 국가주의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성장 위주의 해석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시아의 국민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책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세계 질서, 또 다양한 문명과 다양한 지역,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다극체제, 이 다극체제로 구성된 세계, 또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가치를 공동의 질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시아가 바꿀 미래인 것이라는 점이죠. 매우 그 미래는 우리에게 행복하고 또 서로가 공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글로벌 질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국이나 과거의 소비에트 같은 패권성 있는 국가가 우리 세계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그것은 아시아의 부상에 의해서 아시아가 바꿀 미래에 의해서 그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고 현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력 사이언스가 출간한 아시아가 바꿀 미래에서 우리는 매우 주요한 역사적 교훈과 미래적 전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